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첫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종단협은 회원 종단 의무와 자격을 강화하고 임원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논의기구인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고창 선운사 불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리용 전기료 인하와 분담금 조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처님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인도 만행결사의 예행연습이 국내 예비순례가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4박 5일간 진행되는데 4부대 중 70여 명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BTN 불교TV가 주최한 폰사진 공모전 2차 심사가 진행돼 800여 점의 출품작 중 99점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31일 BTN 본사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원으로 사찰 음식 대중화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템플 셰프가 두 번째 수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편하게 사찰을 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첫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로 변경된 올해 주요 사업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회원 종단의 의무와 자격을 강화하고 임원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어제 56차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2차 이사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과 올해 주요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각 종단의 노력을 치하하고 종식 때까지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이 역병이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기탄하십시 말씀 주시고 종단협은 올해 첫 정기총회에서 회원 종단의 의무와 자격을 강화하고 임원수를 조정하는 등 정관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먼저 정관의 명예훼손 조항을 구체화해 회원 종단의 총무원장 등이 사법기관 실형 확정 시 당사자를 해임하고 해당 종단은 견책과 자격 중지를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 종단과 법인의 자격을 창종 또는 설립일 만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임 이사는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이사는 40인 이내에서 45인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이어 열린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관련 사업이 수년되거나 취소된 데 따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단협은 연등회와 해외 인사 초청 문화체험이 취소되고 불교 지도자 성지순례가 국내 제주도로 변경되는 등 올해 주요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일반 회계는 기존 11억 4천여만 원에서 4억 8천여만 원 감소한 6억 6천만 원으로 특별 회계는 기존 7억 5천7백만 원에서 5억 8천9백만 원 감소한 1억 6천8백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한국불교 지도자 성지순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와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탐방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법화종 총무원장 도성스님이 사회법으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바뀐 정관을 적용해 종단 의전 서열을 상임이사 종단에서 이사 종단으로 강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종단 서열에서 회비와 회의, 행사 참석 등을 고려해 일궁 선교종과 총화종을 상임이사 종단으로 승급해 각각 11위와 12위로, 1승종은 28위, 법화종은 29위로 강등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로 총회와 이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올해 첫 상임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불교협의회는 당연직이던 부회장은 임원 구성에 준해 선출하고 이사장은 부회장 종단에서 선출해 겸임하기로 했으며 임기는 4년에서 2년 단임으로 하는 등의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을 상임이사로 승인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일반 회계 3억 1천여만 원, 특별 회계는 전액 감소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또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내년 6월, 제15차 여성교류대회는 내년 가을로 조정했습니다. 한일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원익 스님은 올해 40년을 맞은 협의회의 역할을 격려했으며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회성정사는 양국 불교 우호 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논의기구인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고창 선운사 불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재 관리용 전기료 인하와 분담금 조정을 위한 사찰 등급 조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단 전국 26개 교구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선운사의 도심포교 거점 고창 불교회관에 모였습니다. 종단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67차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가 어제 고창 불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불교회관을 좀 새로 신축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정식 개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장 큰 스님들 오셔서 이렇게 저희 본사에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21개 교구 주지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교구 분담금 조정을 위한 사찰 등급 조정 계획 등 주요 현안을 토의했습니다. 수석 부의장 덕문 스님은 사찰의 문화재가 공공재인 만큼 문화재 관리 용도의 전기료 인하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소한 문화용 전기가 개설될 수 있도록 기본요금이나 최소한 일반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누진세가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 지난 2017년 의결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사찰 등급 조정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교구의 중앙분담금 총액은 2020년 올해까지 공개하고 각 본발사의 중앙분담금은 교구 자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하고 내년도인 2021년도에는 사찰 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구 주지 스님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찰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시행령을 1년 더 유예해 줄 것을 종단에 건의했습니다. 이 코로나 정부 추이가 하반기는 좀 담담한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 이 코로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래서 3년치에 들어가지고 바로 사찰 등급을 매겼어요. 바로 또 분담을 책정하겠다는 것은 좀 시간을 좀 들으면 좋겠다는. 전국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도 참석해 종단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전국 비구니회가 교구본사와 협의해 명사법계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명사권은 대종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본사에서 종법이 바뀌어서 본사에서 또 마음 써주셔야 되고 저희들의 어떤 독자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비구니회에서 내려오던 일이고 저희가 그것을 잘 받들어 이어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인도 분황사 건립과 군종교구 영해법당 건립 등 종단 주요 불사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또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직영사찰로 분류된 선본사와 연주함 두 곳에 대해 해당 교구가 중심이 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총무원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새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제68차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는 9월 15일 통도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제59기 3.2 3인에게 수계교육이 9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 동안 김천 직지사에서 진행됩니다. 수계교육 입교 자격은 올해 4월 6일까지 교육원에 등록한 행자 중 입문교육과 행자교육을 필하거나 오는 8월 7일까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소년 출가자, 수행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하고 종령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4일까지이며 교육 시행 한 달 전까지 입교 지원서와 신상 명세서, 등록 사찰 주지 추천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계교육 회항에 앞서 9월 15일 5급 승가고시가 시행되며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하고 수계교육을 수료해야 3위 3인이계를 수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인도 만행결사의 예행 연습인 국내 예비순례가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기존 일주일 일정을 4박 5일로 축소했는데요. 예비순례에는 4부대 중 70여 명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선원의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는 국내 예비순례가 오는 27일부터 4박 5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일주일에서 이틀을 감축한 일정입니다. 또한 만행결사 순례단은 예비순례 기간 매일 30km를 걸은 뒤 저녁에 강연과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전면 취소했습니다. 순례단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지객 원명 스님 등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처럼 변경된 예비순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기간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이틀 정도 줄여서 31일 날 해양하는 거로 계획이 조금 변경됐고요. 실내에서 하는 모든 강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행사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공주 예비순례는 인도 만행결사와 같은 일정으로 매일 진행됩니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 간단하게 아침 예불을 올리고 4시부터 본격적인 걷기에 나섭니다. 아침과 점심 공양은 주먹밥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순례가 삼복더위에 진행되는 만큼 틈틈이 휴식 시간도 보낼 예정입니다. 3시 반에 기상해서 3시 40분에 예불, 3기하고 반야식염도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몸을 푼 다음에 출발하면 4시 정도 출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입제는 27일 하고요. 28, 29, 30일 걷고 31일 날 오전 중에 해양하는 걸로. 제가 대표로 사전 답사를 다녀온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3일간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야 하는 만큼 참가 대중이 사전 준비를 잘 마치고 함께 회양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체력도 중요하고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발인 것 같아요.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발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3일 연속 100km 정도 걸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과 본인의 신체하고 잘 맞춰서 준비를 해야 어렵지 않게 완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비순례에는 사부대 중 70여 명이 신청했으며 절반 이상이 비구 스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예비순례가 1080km에 달하는 인도 만행결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 체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BTN 불교TV가 주최한 폰사진 공모전의 2차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800여 점의 출품작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99점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31일 BTN 본사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법당에 아름다운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스님들만 참여할 수 있는 BTN 폰사진 공모전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진들이 2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스님들이 출품한 800여 점의 작품들 중 99점이 1차 심사를 거쳤습니다. 스님들의 일상을 그대로 담은 사진들과 아름다운 사찰 자연 풍경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스님들 사진들을 보니까는 그 다양한 곳에서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다양한 절에서 그 산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스님들이 또 수행하는 모습이라던가 또 일상 생활에 하는 생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조화롭게 보여지니까는 산사에 마치 갔다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우선 즐거웠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직원 사진작가와 BTN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기준에 맞춰 우수한 작품 10점씩을 직접 보고 선정했습니다. 사진의 주제의식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는지 사진 내적인 색감이나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작품을 심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저희가 그 절에 가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스님들 수행하는 모습 또는 좀 즐겁게 밝게 웃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니까는 괜히 좀 절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의 사진을 우선 골랐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풍경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이제 뭐 색감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그 균형감 뭐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이제 사진을 좀 골랐습니다. BTN 불교 TV는 각 심사위원들이 고른 작품들 가운데 대상과 금상 등 33점과 BTN 사장 특별상을 선정해 오는 31일 오후 2시 BTN 본사 2층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출품작과 수상작을 대상으로 BTN 2층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고 추후에는 전국 교구본사를 순회하는 오프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상식 당일에는 공모전에 참가한 전원에게 BTN 명예기자증을 수여하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도 강의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 불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사찰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템플 셰프가 두 번째 수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사찰을 찾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협동조합 템플 셰프가 기획한 밥 먹고 쉬어가요 절에서가 템플스테이처럼 하나의 불교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가벼운 마음으로 절을 찾아 스님들과 건강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사찰 요리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성공적인 개막식 이후 템플 셰프의 주문 전화가 밀려 이사장 동원 스님은 밤을 새워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2회차 수업을 맡은 해범 스님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향제의 뜻풀이를 하며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문향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들을문, 향기향, 네, 집제자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음식도 하지만 음식의 향기, 또 스님들의 마음의 향기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 음식 주제는 강된장과 보리밥. SNS를 통해 찾아보고 온 젊은 수강생들부터 세월 속에 베테랑이 된 주부 9단 수강생들까지 요리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스님의 시범을 능숙하게 재현해내는 수강생부터 호박을 깍두기처럼 썰어 어리둥절하는 초보 요리사가 함께 요리를 하며 화기애애합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사찰 음식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응모를 하게 됐고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좀 음식을 해보다 보니까 좀 건강한 음식에 대한 그런 흥미가 생겨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구경하다가 이제 이런 템플 셰프라는 프로그램이 있길래 이제 친구를 설득해서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가지고 이제 청국장이랑 강된장이랑 이런 거 김치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피부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인스턴트 많이 먹고 밀가루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건강 음식 찾아보고 항상 좋아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템플 셰프 이사장 동원 스님은 절에서 젊은 친구들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에 안타감을 느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찰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으로 젊은 세대에게 각인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사시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또 좋아하시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스님들과 차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 소소한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부 수업에 앞서서는 첼로와 바이올린, 피아노 3중주가 펼쳐져 문화 공연과 사찰 음식이 한데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템플 셰프의 밥 먹고 쉬어가요 절에서 세 번째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4일 경현 스님의 우엉밥으로 만나는 보약 한제로 수강생들을 맞이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인문학 불교의 방향성을 주제로 학예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불교학의 지향점을 모색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예로부터 불교학은 시금석과 같은 불법을 뿌리로 배움과 물음, 생각과 행함이 결합된 유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불교학은 발전을 거듭하며
연구 영역의 확대를 시도 중이고 코로나19 위기 속 인간 본질의 탐구와 반성적 사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현 시대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을 고찰하는 자리.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동국대에서 인문학 불교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예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기존 석학과 신진학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불교학 방법론과 학자의 역할, 신라 관음신앙 등 생산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마스크 사회를 살아가면서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학 불교학의 깊이와 너비를 체감하는 마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어민 교수는 여타 종교와 불교의 핵심 차이를 역동성에 뒀는데 불교 사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고 무량경전 편찬과 스스로 사유에 생기는 지혜인 사소성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 대신 법에 의지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것이고 단순한 믿음을 넘어 방대한 탐구의 결과를 낳으며 본격적인 불교학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불교학의 기초는 청문에 있다며 최초의 이론적 전개를 할 수 있는 아비달마 역시 경전에서 설한 그대로의 뜻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의 모든 종교가 진리와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리는 그들만의 것이었고 그들의 지혜는 오로지 선택된 자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설도 방편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교의 대단히 유연성이죠. 불교학을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 현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전의 정확한 독해에 있다며 그동안 불교 이해는 감성과 느낌, 정의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 학자들은 그동안 읽고 들은 경전에 대해 주체적 반성과 비판적 검토,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 새로운 이해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교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불교학이 불교 전통에서의 불교학의 연장선상에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오늘에 기반하여 기존에 읽고 들은 성전에 대한 주체적 반성, 비판적 검토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통 불교학과 정체성을 구심점으로 인문학으로서의 지향점을 제시한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은 육아행파의 지간 수행과 불교의 인체 발생론, 신라 관음신앙 등 신진학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불작 기업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그래미가 철원 갈마 농공단지 내 764억 원 규모의 산업관광시설을 개발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그래미 남종현 회장은 어제 강원도청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농공단지 내에 융복합 사업 관광시설 도입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롤모델로 성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종현 회장은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철원이 대한민국에서 웰니스 사업의 중심이 돼 관광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그래미는 투자 유치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 2,200억 원, 부가가치 1,190억 원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코리안블루가 천연 쪽 염색을 주제로 한 국제 교류전을 개최했습니다. 코리안블루는 지난 11일 양산 쌍벽루 아트홀 전시장에서 이정화 대표, 고문 서경 스님, 서우남 주지 효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천연 쪽염색 국제교류전 남색지분 개회식을 진행했습니다. 4일간 진행된 교류전에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국의 천연 쪽염색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서경스님의 전통지화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코리안블루는 이번 전시회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통도사 서운함 미니갤러리에서 약 한 달간 작품 전시와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설립된 사단법인 코리안블루는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쪽 염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천 백천사 신도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사천 백천사 신도회는 지난 13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백천사 신도회 교육관에서 자비의 쌀 20kg 150호, 총 3,000kg을 지역 내 3개 불교 복지단체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천사 신도회 윤으람 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로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비의 쌀은 사회복지법인 선양과 금정노인요양원을 비롯해 3개 기관에 전달됐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